자, 우리 책이 이제 156페이지입니다. 부동산 입지에 대한 설명인데요. 자, 특히 이제 입지는 이 자체가 매년 딱 한 문제 시험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자, 잠시 우리 오늘 했던 감 좀 정리해 볼게요. 한 것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할 것인지 봐보자고요.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보니까 부동산 시장 했었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?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기능, 특성, 또 뭐 있죠? 어떤 게 있습니까? 그 다음요. 요거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요 세 개를 합치면 한 3년마다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. 이 참 웃기는 게 제일 사실 좀 뭐랄까 안 하기는 좀 그렇고 하긴 좀 하여튼 그런 약간 어중중한 그런 문제라고요. 사실은. 그래서 일단 이건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. 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시라고.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? 입지. 한번 물어보죠. 입지는 용도상 보니까 어떤 용도 있으면 입지에서? 응? 용도 보니까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업이 있죠. 하나 물어보죠. 이 세 개 중에 입지에서 굉장히 민감한 건 세 개 중에 누구예요? 상업. 상업은 조금만 벗어나면 확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시험 나면 얘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. 우리 지금까지 상업을 빼놓고 한 번도 시험을 낸 적 없어. 무조건 매년 시험 나왔어. 그 다음 두 번째 한다면요. 첫 번째 상업, 두 번째 공업. 주거는 하지 마세요. 어차피 이건 시험 안 나올 거니까. 그래서 우리 아마 책은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책은 일반적인 책은요. 이거 이외에 두 개 되어 있어요. 뭐 지대란지 또 공간 이 구조가 있는데 우리 아마 책은 이게 뒤에 나 있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현재 보니까 뭐 있습니까?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본다면 제일 먼저 할 거 1번 예, 2번, 3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. 그러니까 순서상 공부한다면 절대로 공부하실 때 이 앞뒤 연결하지 마세요. 다 별개의 문제예요.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거 강조합니다. 비록 2장 전체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내용이, 이 2편 전체 부동산 시장이라는 내용이 있지만, 이걸 몽땅 묶어서 안 나온다고. 항상 각각의 파트가 별개의 문제예요. 그럼 이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? 이렇게 하셔야 돼요. 만약에 보니까, 얘가 굉장히 어렵대, 느낌이.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요거만 그냥 통지를 버리라고, 이렇게. 버리고, 할 수 있는 건 하시라고요. 절대 시험 날 때 이거하고 같이 묶여나오는 시험 절대 있을 수가 없어. 마치 이런 겁니다. 이런 소주고 이건 설탕이야, 설탕. 이 관계 있습니까? 없잖아.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달락달락 딱 묶어서 보시고, 네? 이걸 앞뒤를 연결하면요,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. 그래서, 예, 일단 여기서 뭐 있으면 책에 있는 순서로 갑니다. 이제 입지할 거예요. 입지 가볼게요. 이제 자, 책 볼게요. 156페이지 1절 입지 선정의 의의와 의의 및 입지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. 하여튼 뭐 읽어보세요. 그 다음에 157, 158, 159 예, 쭉쭉 넘어갑니다. 160 161, 162, 163 쭉 넘어가서 자 165페이지부터 합니다.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은요 알아서 생각하세요. 나 같으면 절대 안 봐. 근데 네, 이런 보세요. 알아서. 그러니까 저는 강조하지만 안 나온다 말은 못하겠어. 근데 어쨌든 나 같으면 안 보겠어. 항상 저는 기본 논리가 뭔가 이런 겁니다.
확률상 이 0.5%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1% 미만은 그냥 과거에 버립니다. 저는.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계속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지. 그걸 확률상 1% 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 봐야 큰 의미 없거든요. 자, 일단 이제 공업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. 자, 물어보자고 이제. 공장 왜 합니까? 공장 하는 목적? 응? 만들려고? 응?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. 다 필요 없습니다. 뭐 생산성, 생산매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기입니다. 이거 하는 목적이지. 그죠? 궁극적 목적이. 그럼 보세요. 이 말 아닙니까? 순수익은 총수익에다가 뭘 빼줍니까? 그죠? 총비용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, 자, 여보세요. 우리 분명히 그 이론 자체가 어디 보는가 하면 165, 166 넘어가서 쭉쭉 넘어갑니다. 어딜 보는가 하면 168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. 내가 봐서는. 공업 이론에서. 자, 지금부터 여기 보세요. 그 사람 이름 나 있지. 그죠? 이 공부하는 방식을 좀 하셔야 돼. 항상 사람 학자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이거와 관련돼 있는 이론에 대한 제목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얘하고 비교할 대상이 누구 있냐 요것만 하세요. 무조건 모든 답은 전부 다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. 절대 그 안에 있는 이 작은 것을 다 버릴 생각하지 말고 이 제목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. 응? 다 끝난 거라고. 자, 일단 자, 우리 학자 누구 있습니까? 1번 배버의 뭐? 그 다음 우측에 2번 갑니다. 누구 있습니까? 레쇼 무슨 이론? 그럼 요거 두 놈 서로 비교할 수 있겠네? 뒷장 가보고 한 명 돼 있는데 뒤에 뭐 있습니까? 그린 훗, 아이샤더, 러스트론 무슨 이론? 이윤 극대화, 수익 극대화지. 자, 여보세요. 그런 거 아니에요, 이거. 무슨 말이냐? 간단합니다. 우리 총수익은 그 물건 가격과 판량이에요. 그럼 결국은 공장한 목적은 뭐냐? 돈 벌 목적이다. 돈을 벌기 위해서. 자, 첫 번째. 요걸 비용이 싼 지역 갈 수도 있어. 그지? 거꾸로 많이 팔면 수익이 더 높은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이 증가되는데. 그죠?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제목 보니까 요거 말한 게 누구야? 요거 말은 누구예요? 배버지. 배버 이 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. 보세요. 공장 입주할 때 비용이 가장 싼 지역 간다. 이 말이 말뜻이. 그지? 이렇게 설명한 게 배버다.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요. 총수익이 많아져서 많이 파는 거지. 많이 파는 거요. 이 말은 뭐 있습니까? 많이 팔 수 있는 수요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공장 입지한다. 이런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냐? 레슈.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.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? 결국은 얘한테 보세요. 자, 얘한테 보니까 뭐 있습니까? 수요가 어떤 게 있으면 다 틀린 거잖아. 그지? 얘 보고 비용이 뭐라 설명 다 틀린 거 아니에요. 그죠? 중요한 건 보세요, 이제. 자, 어떤 측면을 강조했느냐. 얘는 주로 오직 뭘 강조합니까? 비용이지. 비용은 보니까 단가, 생산 단가는
이 물건 만드는 공급자 위주입니까? 아니면 수요자 위주예요? 공급자지? 그래서 얘는 공급자를 지나치게 강조한답니다. 얘는 물건 만드는 단가는 필요 없는 거야. 많이 팔 수 있는 거. 인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. 즉, 무슨 측면을 강조하지? 그죠? 고객 측면을 강조한다고. 뭐 좋다. 우리 공장 입지할 때, 공장이 입지할 때, 고려할 요인이 뭐냐 묻는데, 이건 3개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보니까, 운송비를 고려하더라. 그 다음에, 노동력이 싼 지역도 중요하더라. 세 번째, 여러 업체가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이런 걸 뭐라냐? 집중력을 강조한다. 집중력. 강조한답니다. 자, 일단 이런 걸 통해서 뭐 있습니까? 만들어진 거예요. 거꾸로 얘는 뭐요? 많이 파는 지역이지. 그죠?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? 시장 확대 가능성 있는 지역. 시장 확대 가능성 있는 지역. 이 말은 뭐 있습니까? 저기 뭐 있습니까? 공장이 들어선다면 중국 갈 겁니까? 필리핀 갈 거예요? 그 말이에요, 그 말. 그 말이라고. 많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있는 지역 가라 말 뜻이 그거라고, 쉽게 말해서. 응? 그러니까, 그런 게 우리 현실에서 서로 연결되는 건데, 그죠? 자, 묻습니다. 그러면, 항상, 요 비교를 딱 하면요, 여러분들,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누구냐, 이게 나와. 응? 여러분, 많이 들어본 건 배법입니까, 레시입니까? 응? 훨씬 더 많이 들어본 게 배버죠. 그죠? 분명히 우리 고등학교 때 했어요? 했어요? 레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. 응? 그러니까 훨씬 더 얘가 중요합니다. 얘가.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무조건 대포를 쓰더라도 무조건 중요하게 대포를 써야 돼. 오직 일관성 있게 배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. 배벌 가지고. 다만 잠시 요 놈을 한 목적은요. 여기에 딱 시험 나면 틀린 문제 가끔 여기에 시험 나올 수 있어요. 이게. 이런 지문이.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알고 있으면요. 명확하게 그 개념 차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결국은 장난치면 이걸 반대가 항상 들어온다고 틀린 말로써. 참고로 여러분들 배번은요. 비용이 싼 지역 가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합니다. 하지만 이때 보니까 어느 걸 가장 강조하는 거는요. 운송비를 가장 강조합니다. 운송비를. 그래서 자, 이제 지금부터 갑니다. 잘 보세요. 네, 운송비를 강조한 게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지향형 산업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료 지향형 산업이 있어요. 세 번째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노동력을 강조하면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있습니까?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이 있죠. 특히 어떤 게 있습니까?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. 부피가 엄청 큰데. 신발 공장, 또는 섬유 공장, 어류 공장 이런 거요. 응? 이런 건 굉장히 노동력이 중요하거든. 그 노동력이 싼 데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죠? 그래서 그런 걸 보통 뭐 있습니까? 노동 무슨 지향형? 노동 지향형 산업이죠. 그죠? 이 말 뜻이 뭔가 하자되. 근데 이런 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자, 이제 지금부터 요거 할 거예요. 특히
시험 나오면요. 요 두 개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친다고, 장난을. 응? 다른 어떤 것보다도. 그래서 요 두 개 장난 칠 건데요. 자,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 시험장 가거든 반드시 뭐라 할 생각요? 요 그림을 그리죠. 네? 이게 부피, 원료 부피 가지고 완제품 만들면 이만큼 제품의 부피가 더 커진대요. 원료 지향령은 이렇게 돼 있는 부피의 원료를 가지고 완제품 만들면 부피가 이렇게 작아진답니다. 이 그림은 둘 중에 한 개만 그리시면 돼. 자, 이거 설명드립니다. 지금부터.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자, 여기 보세요. 이 말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원료와 제품이 있으면요. 이렇게 한번 해볼게. 원료는 1톤인데 이걸 완제품 만드니까 얘가 10톤이 돼요. 10톤이 되어진답니다. 그러면 공장 입지할 때 원료 지역의 공장 입지가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지역의 공장 입지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인가 따져보는 거예요. 자, 일단 기본 전제는 똑같은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? 트럭 한 대가 싣고 갈 수 있는 물량은 1톤을 싣고 갈 수 있대. 그런데 만약에 한번 따져볼게요. 여기다가 공장이 입지하면 뭐요? 입지하면 여기서 이제 완제품 만들 거 아니에요? 만들면 이게 몇 톤이에요? 10톤이면 여기까지 시장 가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? 차가 10대 가야 될 거 아니야? 그지? 거꾸로 시장에다가 공장을 차려 뭐 있습니까? 원료 싣고 오면 되는 거지. 그죠? 원료 몇 대, 1톤 아닙니까? 차 몇 대입니까? 한 대지. 어디가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? 시장이지.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. 중요한 것은. 거꾸로 뭐 있습니까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원료가 10톤인데 이걸 완제품 만드니까 1톤이란 제품 나온답니다. 이런 건 여기다 공장 차릴 때 훨씬 유리하지. 그죠? 저 원료 산재 공장 차량 완제품 1톤 나누기 차 한 대 가면 끝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자, 결론 이거예요.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? 이게 이해돼야 돼. 항상 나올 때 있죠. 뭐를 보는가 하면요.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생각하고. 그래서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잔지고 완제품이 더 크면 무조건 시장 간다 생각하고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? 요거 반대는 이거야. 그러니까 둘 다를 보지 말고 한 개만 하시면 돼. 한 개 말고 그 반대는 반대니까. 그죠? 그래서 자, 일단 첫 번째 보니까요. 요것만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. 자, 얘는 중량이 커집니까? 감소합니까? 더 커지는 거지. 그래서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. 그죠? 네. 이렇게 먼저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무게가 훨씬 더 큰 게 원료가 더 큽니까? 아니면 저기 뭐 있습니까? 완제품이 더 큽니까? 제품이지? 그죠? 자, 무게나 제품이 뭐 있습니까? 제품이 더 큰 게 뭐예요? 여기 다른 말로 원료 지향량이에요. 시장 지향 말 잘못했어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. 또 중요한 이겁니다. 특히 얘는 뭐 있습니까? 우리 원료 지수란 말, 원료 지수. 요걸 가끔 씁니다. 자, 잠시. 이런 원료 지수 공식은 무조건 이겁니다. 제품분의 원료야. 요거분의 요거라고. 그러니까 분수와 관련돼 있는 게임 무조건 손익분기점 1이지 1. 이건 1보다 큰 거에 작은 거예요. 제품분의 원료라고 지금. 응? 1보다 뭐예요? 작잖아 지금. 그죠? 이런 게 뭐냐? 전부 다 시장 지향령이라고. 자, 물론 뭐 그 외에 보니까 완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산업. 하기 쉬운 산업이 있습니다.
이런 건 당연히 공장 등이 뭐 있습니까? 예, 시장 가야 되죠. 우리 주로 그래서 두부 공장이 주로 어디 있으면 시장 근처에 있지. 완제품이 부패하기 쉬우니까. 자, 눈 거꾸로 할게, 이제. 요거 반대가 요거잖아. 그죠? 얘는 중량 무슨 산업? 중량 무슨 산업, 이거? 아, 중량이 지금 뭐합니까? 감소지. 무게가 훨씬 더 큰 게 완제품이니까 원료입니까? 원료지. 그 다음에 원료 지수가 1보다 뭐요? 커지. 얘는 뭐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산업이지. 그죠? 요거 반대니까.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. 이 두 개 차이는 꼭 기억하시는데, 내가 봐선 중요한 건 요 그림 한 개만 그리시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부피가 큰 쪽인데 원료 더 크면 원료 지향량, 완제품 더 크면 시장 지향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. 되죠?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 지점 지향량은요, 지문상에서 이 말만 나면 무조건 중간 지점 지향량입니다. 적환 지점. 같은 말이 이적 지점. 이적 지점. 이 말만 나오도 무조건 중간 지점 지향량입니다. 적환 또는 이적 지점. 다른 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. 자, 무슨 말이냐 설명드릴게요. 이런 말입니다. 자, 잘 보세요. 이 말입니다. 현재 원료가 있고 여기에 완제품이 있습니다. 있는데 이게 보니 이런 경우 있습니다. 원료가 있죠. 중간에 수송체계를 달리하는 경우, 수송체계 달리하는 경우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뭐 있습니까? 공장 등을 차린다는 거예요. 즉 무슨 말이냐? 우리 원유, 기름. 그럼 기름은 이론상 중량 증가의 중량 감소예요. 네? 기름은 중량 뭐예요? 네? 감소예요?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기름 가지고 오면 뭐 있습니까? 기름 만들지, 설탕 만들지, 남는 찌꺼기가 뭐합니까? 도로 만들 거 아니야. 커지는 거 이거는 커진단 말이에요. 이게. 그럼 우리 기름 뭐 있으면 해외에 보니까 해외에서 싣고 오죠? 뭐로 싣고 옵니까? 배로 싣고 오잖아 분명히. 그래서 울산 앞바다 가서 뭐 있으면 다시 이게 중량 증가면 원칙은 이건 시장 지향량이지. 그죠? 그래서 배를 싣고 가서 울산 앞바다 다시 뭐 기차라든지 트럭 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요때 여기서 뭐 있습니까? 운송 체계를 달리하지. 그죠? 여기 있는, 여기가 뭐냐? 다른 말로 이게 적환 또는 이적 지점이에요, 이게. 이런 지역에서 뭐 있습니까? 상하차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든지 상하차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어. 이런 지역에서 뭐 있습니까? 공장 차린다는 게 중간 지점 지향량이야. 그러니까 항상 운송 체계를 달리한 지역에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. 요거 말씀드렸는데 이 말 대신 보통 시험 나면 무조건 이 지문 나와야 돼. 이 지문이. 이적 지점, 적환 지점의 용어 나야 된다고. 자, 그래 보시고 나머지 노동 지향량 등은 그냥 넘어갑니다. 자, 일단 우리 공장을 딱 보세요. 자, 보니까 나올 만 대충 정리지 않습니까?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? 운송비지, 분명히. 네.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합니다. 자, 168페이지 가볼게요. 168페이지. 예, 거기 뭐 있습니까?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써놨습니다. 자, 그런데 예, 중요한 핵심은 뭘 보는가 하면요. 동그라미 2번만 뭐 있습니까? 예, 체킹을 하세요. 2번. 공장 입지의 3요소는 뭐 있습니까? 수송비, 임금 수준 같으면 노동력, 직접 이익을 들 수 있는데,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?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비용이 뭐라고요? 운송비다, 수송비다. 이 말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라고?
수송비다 말 뜻이고요. 자, 그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. 이 경우 수송비는 뭐 있습니까? 원료 또는 제품의 무게란지 거리에 따라서 영향받는답니다. 자,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우측 갑니다. 다른 건 보지 마세요. 자, 169페이지 갑니다. 양갈로 2번 갑니다. 네,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. 자, 갈로 1번 있는데 잠시만요. 여기 보세요. 이 말입니다. 맨 처음에 나온 게 누구냐? 베버야. 그러니까 레슨 뭐라 했습니까? 너는 왜 자꾸 비용만 강조하니? 나 같은 뭐 있습니까? 비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이 파는 게 중요하대서 이걸 비판해서 만들어진 게 레슈야. 쉽게 말하면. 근데 어쨌든 다 필요 없이 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. 줄만 끊어오세요. 자, 뭐가 있습니까? 동그라미 1번. 아니,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? 그 설명 쭉 보니 이 말 나와 있네. 그죠?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잖아요. 확대하는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간다.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예, 나머지는 그냥 넘어갑니다. 그냥 쭉 넘어갑니다. 자, 그리고 기타 이론 보니까요. 예, 갈로 1번 나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현대는 뭐라는지 압니까? 이 말입니다. 그린 훗. 우리 그린 훗만 나 있습니까? 그린 훗. 뭐 또 그 외에 보니까 누가 있는 같은 말이 있죠? 이런 사람 그린 훗. 그다음에 로스트 롯. 로스트 론. 또, 예, 이런 사람인데, 아이사더. 이런 건데요. 이건 한번 들어봤어야 됩니다. 자, 이 말입니다. 보세요. 현대는 보니까 이 사람 뭐라니까. 두 놈 다 싸우지 마라 이거야. 나 같으면, 예? 나 같으면, 여기 보세요. 나 같으면 뭔가 하면 수익은 높고 비용이 싼 적 가겠어. 제일 합리적이잖아. 그죠? 한쪽만 고르지 마라. 둘 다 고르라 이거야.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거기 있는 갈로 1번의 이윤극대화야. 이윤극대화 뭐냐? 이 말. 수익은 높고 비용이 싼 적 간다. 이거 말 뜻이. 근데 이건 시험 안 나와요. 안 나온다고. 오직 배법만 열심히 시험 내게 돼 있어. 그런 거 아시고 밑에 있는 뭐 배달 가격 있죠, 그죠? 이런 건 뭐 알 필요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예, 우측 가볼까요? 171페이지 보니까요. 거기 비용 뭐 쭉 있는데 다 필요 없이. 자, 수송비 지향령 입지가 있죠. 그 중에 갈로 2번 수송비 지향 입지가 있는데 잠시만요. 제가 하나 빠져먹었네. 시장 지향령은요, 주로 원료를 전국에서 마음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원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원료는 보통 시장 지향령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게 뭐 있습니까? 네, 보편 원료인 건 대부분 다 시장 지향령이에요. 근데 거꾸로 여기 있는 원료 지향령은요,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원료가 있어.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? 다른 말로 국지 원료 또는 편제 원료 이렇게 쓴다고요. 이런 건 예, 당연히 원료 지향령 산업이 되었습니다.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 우리 거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? 갈로 2번 수송비 지향령 입지 박스 있지 박스? 그 박스에 뭐 있으면 원료 지향령 입지와 시장 지향 입지 있을 겁니다. 그런 건 쭉 보시라고요. 네? 그 내용을 딱 읽어보시면 결국 뭐 있습니까? 가만히 보면 요거 내용이라고. 그래서 이런 건 무조건 요 그림 그려서 가시라고. 그게 제일 빠르니까. 자,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. 예, 넘어가 보니까 172페이지 뭐 있습니까? 동그라미 4번 중간 지점 지향령이 있죠? 자, 얘는 뭐 있습니까? 또 기억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, 보통 중량 전환질환 이런 말 좀 처음 들어봤는데, 주로 쓰면 이 말 씁니다. 적환 지점, 이적 지점을 쓰게 돼 있어요, 보통. 이 기억번이 나 있죠? 둘째 줄에?
적환 또는 이적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이건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 되어진다. 이거 마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됐습니다. 뭐 다른 건 그냥 필요 없습니다. 쭉 넘어갑니다. 예, 쭉 가서 이제 뒷장 174페이지 공업단지 분리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자고요. 그 다음에 175페이지 상업입지. 자, 잠시 뭐 한 거 별로 없네. 공업은요 나오거든. 무조건 얘만 보시면 돼. 이렇게 연결하시라고. 이렇게. 자, 우리 오늘 저거 내줬습니까? OX 문제? 없어요? 알겠습니다. 좀 이따 좀 쉬었다 다시 상업 입지 보겠습니다.